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특수 제작된 콘택트 렌즈를 끼는 순간 시선이 가는 사물이나 사람들의 상세 정보를 보여주고 이름과 소속, 직위와 같은 신상 정보도 알려주는 AR 증강현실 특수 렌즈. 카메라 기능과 무선 통신 기능까지 접목되어 있어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거나 보이는 화면을 전송하고 눈을 깜빡이면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한 뒤 제3지역에서 프린트까지 할 수 있는 영화 속에서만 볼 법한 이러한 미래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의 메카 미국에서는 이미 증강현실을 렌즈에 담아 실생활에 도입하는 사업화 시도도 시작되었습니다. 마술의 눈이라는 뜻을 지닌 모조비전은 단지 눈의 움직임으로 제어되는 독자적인 핸즈프리 시선 추적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첫 프로토타입이 공개된 모조비전은 세계 최고 밀도를 지향하는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기반으로 직경은 0.5mm 미만, 인치당 14,000픽셀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표시할 수 있는데요. 드류 파킨스 모조비전 CEO는 보통 AR 디스플레이는 구글의 고글 같은 안경 형태나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스마트폰이 주류였지만 직접 눈에 장착해 두 손을 자유롭게 해주는 콘택트 렌즈 타입이야말로 궁극적인 AR 디바이스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AR 렌즈 구현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체에서 가장 다양하고 가장 많은 시신경들이 밀집되어 있는 눈, 즉 이 극도로 민감한 안구 표면에 직접 닿아야 하기에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한 착용 시 이물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아주 얇게 제작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2014년 구글은 스마트 렌즈 개발을 선포하면서 시제품을 공개하였지만 당시 구글이 개발한 방식은 특수 제작된 딱딱하고 두꺼운 하드렌즈로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30분 이상 착용 시 눈에 극심한 피로감을 주어 개발 난항을 겪다 결국은 사업을 포기하기까지 했는데요. 미국 IE에서 전기전자 통신을 연구하는 마이클 주드는 콘택트 렌즈형 AR 기기는 시야의 일부를 어둡게 하고 각막에 전자장치가 달라붙는 이물감으로 눈을 피로하게 만들 것이라며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안구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얇게 제작되어 미세한 전자 회로를 삽입하는 것이 현재 남아있는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과제가 있으면 해결해내고야 마는 것이 우리 한국인들의 특징. 결국 한국의 기술진들은 새로운 차원의 AR 콘택트 렌즈를 개발해내었고 그 원천 기술도 확보하여 세계에서도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정임두 울산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 교수팀은 AR 기반 내비게이션 구현이 가능한 스마트 콘택트 렌즈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설승권 한국전기연구원 스마트 3D 프린팅 센터 책임연구원 팀과 공동으로 진행되었는데요. 공동으로 연구가 진행된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마트 콘택트 렌즈 제작에는 전기도금 방식이 사용되는데 우리 기술진들이 개발한 콘택트 렌즈는 3D 프린팅 기술을 접목하였고 세계 최초로 성공까지 해내었는데요. 전기도금 방식의 경우 공정 과정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스마트 콘택트 렌즈의 핵심인 디스플레이 소재 프러시안 블루를 기판에 필름 형태로 코팅해야 하기 때문에 글자, 숫자, 이미지 등 세밀한 정보를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필름 형태의 코팅은 두꺼운 렌즈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 시 안압을 높이거나 안구의 수분을 마르게 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였죠. 이에 연구팀은 메니스커스 3D 프린팅이라는 독자적인 첨단 기술로 마이크로미터 스케일의 초미세 디스플레이 회로를 구현했습니다. 이 프린팅 기술은 미세한 관 속에 들어있는 액체가 표면 장력에 의해 벽으로 달라붙어 오목한 곡면을 만드는 메니스커스 현상을 이용한 것인데요. 메니스커스 3D 프린팅을 사용하면 전기도금 없이도 프러시안 블루가 녹아있는 용매를 자연 증발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용내 내 프러시안 블루를 손쉽게 결정할 수 있어 이전보다 훨씬 더 정교한 디스플레이 회로를 구현할 수 있죠. 특히 우리 연구팀은 메니스커스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약 7.2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미세한 회로를 가진 저전력 전기변색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데 성공하였고 그 다음 이 디스플레이로 만든 스마트 콘택트 렌즈로 AR 내비게이션 기술도 구현했습니다. 역시 하나를 배우면 10개를 깨우치는 한국인. 이번 연구 성과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사이언스에 1월 25일자로 게재되었으며 심지어 표지 논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표지는 발간 당시 가장 임팩트 있고 센세이션한 기술들을 소개하게 되는데 한국 기술진들의 이러한 연구 성과가 당당히 선정된 것이죠. 설승권 전기연구원 연구팀장은 우리가 개발한 AR 콘택트 렌즈는 인체에 들어가서 인체에 무해하게 작동하고 녹아서 사라지는 재료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응용 분야는 무궁무진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무궁무진한 응용 분야, 이 말을 듣자마자 저 리얼리즘은 바로 우리 군에 접목될 수 있다는 기술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인류가 가지고 있는 온갖 첨단 기술이 모여있는 집합체 중 한 분야가 바로 군사과학 기술 분야입니다. 한국과의 국방력을 결정짓는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과학기술력인데요. 역사적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던 국가들은 당시 시대에 가장 뛰어난 과학기술력을 가진 국가이기도 했습니다. 인류 최초로 철제 무기를 사용했던 히타이트인들은 소아시아에서 강력한 제국을 만들어 놓았고, 로마는 병참으로 이긴다는 말을 만들어냈을 정도로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로마인들 역시 대제국을 만들어냈습니다. 징기스칸은 잔혹한 학살자로 유명했지만 기술자들의 목숨은 중요하게 생각하여 타국의 기술자들을 귀화시키기도 하였으며 성과급 제도를 실시해 기술자들에게 막대한 부와 명예를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20세기부터 독보적인 과학기술력을 자랑하는 미국은 폭탄 단 2개로 세계대전을 종결시켰고, 냉전 시대를 거쳐 지금은 전세계와 전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고 평가받고 있죠. 즉, 우리 연구진들의 신기술들이 군사 첨단 무기에 접목된다면 군사전력의 핵심이자 근간,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군장병들의 전투력 증진 및 생존성을 대폭 향상시켜줄 수 있는데요. AR 콘택트 렌즈의 개발로 마치 드래곤볼에서 나오는 전투력 스카우트처럼 상대의 전투력, 약점, 움직임, 지뢰 메시지 등을 파악하여 유리한 전투를 이끌어내는 기술이 현실화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자율주행, AI, 웨어러블 로봇 등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군대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사용하기 이전에 먼저 군용으로 제작되어 사용되는 경우도 허다한데요. 우리나라는 최근 국방비 대비 연구비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10%까지 끌어올렸고, 자체적으로 밀리테크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를 포함한 여러 과학기술원에 미래육군 과학기술연구소가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죠. 이러한 첨단 기술은 우리 군의 군사력을 대폭 향상시켜줄 새로운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빗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은 일개 성 하나 정도에 불과하다. 5천만이라는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 그리고 성 하나 정도의 크기인 작은 땅을 빗대어 조롱하는 말인데요. 중국 네티즌들뿐만 아니라 중국의 고위관리 역시 대놓고 이런 말을 할 정도로 한국을 무시하고 있는데, 그러나 사실 이러한 중국의 반응은 한국이 가진 일당백의 힘을 두려워하는 기반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이는 국가 인구가 겨우 300여만 명에 불과했던 고구려가 을지문덕 장군이라는 한 명의 천재의 전술에 기반해 원정군인 당해대군 30만 2,300명을 몰살시켰던 PTSD가 중국인들의 마음 한켠에 깊이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인이 가진 지혜, 오늘날 한국인이 가진 기술력, 한 명의 한국인이 일당 100, 일당 1000의 힘을 가지고 있음을 중국은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이러한 발언을 꾸준히 일삼는 것이죠. 하드파워뿐만 아니라 소프트파워인 한국 음악 K-팝이 전세계적 열풍을 일으키고 있고, 한국의 K-콘텐츠가 전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콘텐츠로 자리 잡았으니 중국은 이제 K만 보면 발작을 일으킬 정도입니다. 중국 네티즌들이 K-팝을 A-팝, 즉 아시안팝으로 바꾸려는 운동을 벌이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죠. 정작 아무도 동조하지 않지만요. 중국은 소국이라 하기엔 땅이 넓고 대국이라 하기엔 인재가 적으니 그냥 중국이라 한다. 자국의 인구가 많아 대국이라 지칭하는 중국이 과연 대국일까? 아니면 각기 분야에서 천재들이 꾸준히 배출되는 한국이 대국일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됩니다. 고 이건희 회장의 말로 마치겠습니다. 한 명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